자, 오늘은 프로세스 동기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기화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프로세스들이 어떠한 변수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공유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들이 CPU의 스케줄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순서도 달라지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도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어떠한 값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 무결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값에 대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프로세스들의 순서에 상관없이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한 작업이 동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는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대표적인 이 코드가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거 while에서 이렇게 계속 무한 루프입니다. 처음에 생산자 입장에서 버퍼 사이즈가 이제 정해져 있겠죠. 어떠한 카운터라는 값이 있어요. 카운터라는 값이 버퍼 사이즈, 곧 내가 갖고 있는 공간 사이즈랑 똑같은 값이면 아무것도 안 한다. 비지 웨이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이게 버퍼 사이즈랑 카운터가 이 값이 다르면 이 밑에 내려오겠죠. 자, 다른 생산물이 들어옵니다. 버퍼 안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 버퍼의 사이즈가 im이라는 이 인덱스가 버퍼의 사이즈 나누기 해서 나눈 값이 나온 그 나머지 값이 i가 되고 카운터의 값은 늘어납니다. 곧 이것을 보아서 이거는 아이템의 개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공간의 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의 개수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몇 번 넣을 수 있는가가 정해지겠죠. 자,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도 무한 루프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카운터가 0이에요.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하면 아이템의 개수가 빵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템이 없으니까 소비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버퍼에서 이제 내가 쓸 거리가 생겼어. 그래서 이 out이라는 인덱스에서 next consume, 내가 다음에 소비할 것에 여기 대입을 하고 다음 out의 그 인덱스는 이제 플러스 1을 한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가 하나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면 소비했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동기화라는 것을 배우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이런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간에서 CPU 스케줄링이 됐다. CPU 선점이 됐어. 그러고 갑자기 여기로 들어와. 이러한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예시를 봤을 때는 자, 여기서 봤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변수는 요 카운터입니다. 카운터가 아이템의 개수를 말한다, 그쵸?
그래서 아이템 개수를 내가 생산하냐 소비하냐에 따라서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자, 이거를 거의 뭐 기계식 언어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보면 카운터 플러스는 레지스터에 카운터 값을 넣고 그 레지스터에 인크리먼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레지스터에 다시 복사하고 그 레지스터의 값을 카운터라는 변수에 복사합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도 똑같죠. 그런데 자, 1, 2, 3, 4, 5, 6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 치면 정상적이라면 이게 한번 쭈루룩 실행되고 한번 쭈루룩 실행돼야 되는데 진짜 극단의 상황에서 여기서 CPU 타임 걸렸어. 그리고 여기서 실행해. 근데 여기서 CPU 타임 걸렸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카운터의 값이 6이나 4로 이렇게 잘못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경쟁상황이라고 합니다. 실행 결과가 접근이 발생한 특정 순서에 의존하는 상황. 그래서 방지 대책은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그 변수, 공통 변수에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이게 동기화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통으로 접근하는 그 변수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만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그 하나의 변수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공간을 크리티컬 섹션이라 해서 이제 임계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임계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곳을 엔트리 섹션이라 하는데 이 임계 영역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엔트리 섹션입니다. 그래서 이 임계 영역에는 2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상호 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계 영역의 이후에 나오는 그 공간을 엑시트 섹션이라 하는데 이때 뭔가 이 알고리즘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해 두고 이제 나옵니다. 프로세스가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진행과 한계 대기라는 것을 만족을 해야 이 동기화가 보장이 되는데요. 진행이라는 것은 이 임계 영역에 진입한 프로세스가 없어요. 이 임계 영역이 비어 있어. 근데 프로세스 0,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얘네가 다 진입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 어떠한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아서 이 CS로 들어가기까지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서 아무도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CS에. 프로세스들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이 CS라는 중요한 이 업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들이 진입 의사가 있으나 이 임계 영역에 프로세스가 진입을 못하는 현상, 그것을 진행 불가라고 하는데, 그럼 반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진입 의사가 있는 프로세스라면 누구나 이 임계 영역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럴 수 있어야 동기화가 보장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한계 대기란 어떤 것이냐? 만약에
자, 이렇게 CS가 있어요. 그리고 엔트리 섹션이 있어요. P0, P1, P2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P0가 우선순위가 제일 크니까 어디서 실행하고 있든 P0가 제일 먼저 CS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오죠. 그럼 그 다음 우선순위가 높은 P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프로세스 3가 또 추가됐는데 얘가 프로세스 2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먼저 CS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P4라는 애가 나타나서 얘가 또 P2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서 P4가 먼저 CS에 들어가고 끝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P2는 언제 CS를 차지할 수 있게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유한한 시간 안에 이 임계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가 이 입장에서 P2 입장에서 다른 프로세스는 다 이렇게 진입을 다 하는데 나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P2는 언젠가 실행이 되긴 되겠지만 계속해서 높은 우선순위 프로세스가 들어온다면 얘는 기아 상태에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기화 알고리즘 중에 먼저 피터슨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터슨 알고리즘. 자, 여기서는 플래그라는 게 있고 턴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 플래그는 일단은 이거는 불린이겠죠? 불리언이겠죠? 얘는 기본값이 펄스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문장이 플래그를 true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알고리즘 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플래그 i로 내가 pi라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나의 플래그를 true로 만들었어. 근데 차례는 너 차례야 하고 양보를 합니다. j라는 프로세스에게. 자, 그러면 pj 입장에서 봤을 때 플래그 j 나도 true로 만들고 이번 차례는 너 먼저 해 라고 또 양보를 합니다. 그럼 이때 CPU 선점이 되어서 자, 여기로 왔어요. 자, 그럼 while문이죠. 자, while문을 제대로 봤을 때 플래그의 상태와 턴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요. 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while문에 있는 조건식이 펄스가 돼야겠죠. 자, 그럼 어떨 때 펄스가 되냐? 현재 플래그 j는 true예요. 턴은 지금 j잖아요. 턴은 지금 i예요. 방금 i로 바꾸고 이 pj가 pi한테 턴을 양보했어요. 그럼 지금 턴은 i고, 그러면 턴이 j일 때 busy waiting 해라 인데 턴이 지금 i니까 이게 틀렸겠죠? 그럼 얘가 펄스가 되어서
임계역역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임계역역에 진입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임계역역 작업을 수행하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플래그 I, PI의 플래그를 펄스로 만들고 나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아까 진입 의사를 플래그로 표현했구나. 그리고 턴은 상호 배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플래그를 만약에 또 이 플래그를 바꾸는 이거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플래그 i가 true예요. true예요. 자, 플래그 j도 true입니다. 그리고 얘가 턴은 i로 바꾸고 이제 아까 true로 바꾸고 j로 바꾸고 또 true로 바꾸고 i로 바꿨고 다시 while문으로 왔는데 턴이 i예요. 그래서 얘가 펄스가 돼서 CS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없다고 했으니까 플래그 문장이 없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플래그 i의 값은 뭐예요? true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지금의 턴 값은 i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여기서 CPU 선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while문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플래그 i는 뭐였죠? 네, true입니다. 턴은 누구 차례예요? i 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S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문이 다 참이기 때문에 계속 비지 웨이팅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의 진입 의사가 없다는 것을 꼭 내가 다 끝내고 나서 나 다시 안 들어갈 거야 라는 진입 의사를 펄스로 만들어 주어야 얘가 펄스가 되어서 이 비지 웨이팅을 깨고 CS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플래그 플래그는 이거는 이제 진행에 대해서 진행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조건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 자체가 진행 그리고 상호 배제를 보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계 대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다시 살려주고 한계 대기는 뭐라고 했죠? 한계 대기는 진입 의사가 있는 프로세스인데도 진입 의사가 있어요. 근데 CS에 진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데 다른 프로세스는 전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프로세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프로세스들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기다리는 시간, 횟수, 이게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 대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정 기다리게,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스를 무한정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이 플래그를 통해서 내 진입 의사를 취소하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진입 의사를 얘가 변경하지 않았다면 변경하지 않았다면 얘가 이 플래그 값이 계속해서 true가 되고 턴도 계속해서 true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그러면 플래그 i가 true이고 턴이 지금 i가 됐다 라고 하면 자, 여기서 PJ에서 턴을 i로 양보를 하고 여기로 왔다 칩시다. 그러면 플래그 J는 true일 것이고 턴은 i라서 얘가 펄스가 되어서 CS에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근데 또 여기서 턴이 서로 양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대기도 만족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도 베이커리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자, 빵집에서 번호표를 뽑습니다. 여기서 뽑고 있는 상황 자체를 추징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얘가 true래요. 나 뽑고 있어. 그래서 번호를 뽑습니다. 어떻게? 이 넘버들을 계속해서 1씩 늘려가면서 뽑는 거죠. 그리고 다 뽑았다 하면 내 추징을 펄스로 바꿉니다. 나 이제 다 끝났어. 그럼 이 추징을 통해서 이 번호표 뽑는 이 행위 자체를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가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 프로세스들이 다 같이 여기 들어오면 같은 번호를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번호를 뽑게 되면 이 순서가 순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 배제를 지켜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 J가 나옵니다. J가 0부터 N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0번 손님이 번호표를 뽑고 있나요?
그래서 true라면 busy waiting, 대기하는 겁니다. 근데 0번 손님이 뽑고 내 의사를 펄스로 바꿔서 얘가 펄스가 됐어요. 그러면 이 busy waiting이 깨지고 그 다음 말문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넘버 J, 0번 손님은 번호표가 0이 아니어야 해요. 그리고 자, 이 표현, 그 뒤에 있는 표현은 먼저 이 넘버들끼리 먼저 비교를 합니다. 얘가 작으냐? 이게 참이라면 바로 이 조건문이 참이라고 밝혀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렇다면 J와 I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얘가 I가 더 큰 경우 이때 true를 반환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false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의 뜻은 그러면 일단 0번부터 내가 지금 J가 0번부터 N번까지 시작을 한다 했으니까 자, J가 0이고 내 프로세스 번호가 지금 2라고 생각해봐요. 자, 그리고 J는 0이고 I는 또 2겠죠. 자, 그러면 이 넘버 J가 만약에 만약에 0번이 나는 0, 1, 2 그래서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뽑았다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0번 번호는 0이에요. 2번 번호는 2예요. 그래서 2가 더 크죠? 그러면 얘는 true가 됩니다. true가 됐는데 넘버 0은 0이 아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 틀렸어요. 0에서 1을 더한 1, 2, 3 이렇게 먼저 해야 이 번호표를 뽑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0이면 뽑지도 않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그러하다면 그러하다면 이게 참이 되니까 이 문장 자체가 참이 됩니다. 근데 여기 and로 묶여 있는 거 제일 처음에 이거 뭐라 했어요? 0이 아니면이라고 했으니까 0일 때 false가 되겠죠? 근데 0이 아니니까 얘는 또 true가 되겠죠. 그러면 이 while문에서 busy waiting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언제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기하다가 넘버가 지금 내 프로세스가 P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J가 2라고 합시다. 자, 얘가 I 그리고 얘가 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넘버 2번은 3이고요. 넘버 1번은 2예요. 자, 그러면 2랑 3 중에 자, 순서대로 하면 2번이니까 3번 먼저 비교하고 이제 1번 비교를 합니다. 이게 성립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부터 펄스가 되니까 자, 이 문장이 깨지게 되죠. 펄스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while을 벗어나서 인계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뽑은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뽑은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러면 얘도 0번, 얘도 0번. 그리고 얘도 0,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00으로서 이게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통해서 또 우리가 펄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일 때도 나 말고 아무도 없으니까 바로 CS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단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올 수 있는 상호 배제가 보장이 되고요. 진행, 내가 넘버를 뽑았어. 내가 넘버를 뽑았다면 이제 빵을 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지가 있는 애들은 다 CS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이 넘버가 일단 뽑혔으면 0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입 의사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내가 이 CS를 다 수행하고 나올 때 내 넘버를 0으로 바꿉니다. 그럼 나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진입 의사를 없다고 표시를 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얘가 실행하고 나와서 난 0으로 바꿀게. 그러면 다시 J가 0일 때부터 0번일 때부터 차례대로 순서를 보는데, 여기를 검사할 때 J가 1일 때 넘버가 0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while문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진입 의사가
잘 보면 이 포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그래서 얘가 홀수면 이게 깨지겠죠? 그러면 또 어디로 가요? J를 또 증가시켜서 다시 이 포문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J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J는 또 넘버가 3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쭉 J번째 넘버를 계속 추적하다 보면 순서에 맞게 또 진입 의사가 있는 프로세스들은 무조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J가 0번부터 이 들어온 개수까지 차례대로 모두 검색하기 때문에 내가 무한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n까지 다 돌렸을 때 n-1번 기다리면 n-1번 차례까지 기다리면 내 차례가 다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 되기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진행도 물론 만족을 합니다. 자, 베이커리 알고리즘에서 이 choosing 이 true라는 것을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 두 문장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아까 이 choosing 자체가 우리가 상호 배제가 만족을 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왜? 내가 고를 거야 라고 신호를 보내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나는 넘버를 뽑을 거야 하고 P0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넘버 뽑고 있는데 P1이 들어와서 나도 넘버 뽑을래 하고 들어온 거죠. 이때 이때 내가 넘버를 이제 1번을 골랐다. 근데 1번 고르고 있는데 얘가 들어와서 2번, 3번 그러니까 다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 넘버를 뽑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레지스터까지 내려가면 만약에 P0가 바로 넘버를 뽑고 이 넘버가 이제 여기 저장돼 가지고 1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프로세스가 와서 2가 됐어요. 근데 여기 봤을 때 J가 0부터 n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검색은
0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넘버 I 그러니까 들어온 프로세스들의 번호들과 계속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프로세스 0의 넘버가 1이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true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i번째가 없다면 얘가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CS를 수행하고 나옵니다. 내 넘버를 0으로 바꿔놓고 근데 그 중간에 P1이 들어와서 2번을 뽑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봐요. 이 문장 자체가 상호 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가 1을 뽑았는데 P1이 새로 들어와서 얘도 동시에 1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번호를 뽑을 수도 있겠다. 그쵸? 그러면 넘버 0도 1이고 넘버 1도 1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얘는 true가 되고, 자, 넘버 0와 넘버 I, 지금 프로세스가 0번 프로세스라 생각합시다. 0번 프로세스가 지금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사용하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I가 첫 번째 프로세스라 생각해봐요. 첫 번째 프로세스, 얘도 넘버 1이 1이에요. 그리고 I도 1이에요. 그렇다면 얘가 1이니까 이거 전체가 false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 I가 P1이 되겠죠? P1이 CS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전에 P0 혼자 있을 때 얘는 무조건 혼자 CS에 들어갈 수 있다 했죠? 이때에 잘 보아야 하는 것이 이제 이 CS 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접근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2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allowing two process to enter the critical section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배제가 위반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